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부동산이 침체된 후에도 꾸준한 상승으로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대구, 광주인데요. 이 세 곳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했죠. 하지만 대구와 광주는 올해 들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전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대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전 아파트는 4월에 잠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5월이 되면서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별로 자세히 보면 중구와 유성구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반면 대덕구는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인기를 보였던 도안신도시는 소폭의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며 거래량 감소와 함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월 초에 잠시 하락세를 보였다가 매매보다 조금 이른 4월 말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중구와 동구가 많이 오르고 있고 서구와 대덕구는 하락 중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전의 인구수는 감소 중이나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대전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 갭투기 피해 사례 영상에서 말했듯이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금을 만들기 용이하고 양도세 중과가 없어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도 좋으니까요. 게다가 대전은 전국적인 상승기 때도 상승세가 크지 않았는데요. 신축이면서 땅값도 오르고 있는 인근 세종으로 투기 수요들이 많이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8.2 대책과 9.13 대책을 거치면서 규제 지역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니 규제가 없는 대전의 둔산동이나 도안신도시 등에 많은 투기 수요가 들어왔죠. 하지만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았던 아파트들은 거래가 많아도 가격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쪽으로 투기 수요들이 눈을 돌리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실제 올해 5월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엑스포 아파트의 경우 여러 부동산에 확인해 본 결과 타지에서 많이 보러 왔으며 여러 채씩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까요. 또 수요 공급의 영향도 있습니다. 올해 대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약 3,800여 세대로 작년 7,700여 세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동구는 아예 입주 물량이 없죠. 그에 비해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14,700세대나 되는데요. 이 중 9,400여 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죠. 현재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곳은 무려 9,600여 세대이고요. 즉 대량의 이주 수요가 나온다는 뜻인데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보인 거죠. 이런 이유들과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대전의 여건까지 겹쳐서 최근 분양시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3대 1인데 대전은 56대 1로 전국 제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한없이 올라간다고 기대하기에는 위험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의 인구가 2015년부터 연평균 10,000명 이상씩 꾸준히 감소하는 점입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아직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 세대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도시의 미래인 20대 미만과 생산활동의 주축이 되는 30, 40대의 감소폭이 크고 반대로 5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것은 도시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자영업 등에 타격을 주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겠죠. 일자리가 줄면 젊은 세대는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의 영향인데요. 대구, 광주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인근에 대체할 만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대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근처에 세종시가 있기 때문이죠. 가성비가 세종보다 비싸다고 느껴질 경우 실수요는 세종으로 가면 되니까요. 즉 세종이 같이 상승하지 않는 한 대전의 상승세는 한계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 세종시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대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상승폭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 부담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멸실이 되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은 2022년에서 3년쯤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쯤이면 실거주 수요들이 대부분 신축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구옥들의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입주가 시작될 때는
공급 과잉으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앞으로도 소폭은 더 오를 수 있으나 지금 매수하는 수요들에 의한 것일 뿐 추격 매수는 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7월부터 서울 강동구에 대량 공급이 될 것이며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이 추이를 잘 보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서 2023년에 대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대전은 도시의 소비력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강동구보다 더 심해지겠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 혜택과 적은 공급, 그리고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대구나 광주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죠. 하지만 추후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과 인근 세종시로의 수요 유출로 인해 상승세는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오를 수도 있으나 지금 매수하면 50%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2년 뒤에 매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즉,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이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단지 지금 거래되는 구역들은 전세가율이 높아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추격 매수가 붙을 만한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지방광역시 비규제 지역들에 생긴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의 영향일 뿐이죠. 얼마 전까지 둔산동과 도안신도시를 제외한 많은 아파트들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그 가격이 실거주가 살기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외부 투기 수요가 매매와 분양시장에 모두 들어와 있어 상승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지금의 상승세만 보고 판단하여 투기꾼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